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구현해드릴 이야기는 뚝개바위, 아진포 이야기, 사마장자와 마마장자예요. 오늘 준비한 설화들은 여러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 뚝개바위는 경북 영주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화인데요. 송석이란 바보아이가 잉어를 먹고 힘이 세진 이야기예요.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힘센 장수가 됐지만 이를 시기하는 간신들 때문에 죽게 되지요. 송장수가 죽고 나자 용마가 등에 갑옷을 싣고 올다가 이 뚝개바위에 넣고 뚜껑을 닫고 가버렸다고 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 바위 안에 송장수의 갑옷이 들어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설화, 신라 4대 임금인 탈해왕의 전설과 관련된 지명인 아진포 이야기예요. 아진포는 고려시대 이후에는 존속되지 않은 전설적인 지명이었어요. 하지만 1985년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에 의해 나하천 하구의 혼바위 언덕에서 조선 헌종 때 세운 비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아진포 이야기는 신라의 건국 신화가 아니라 석시 왕가의 시조 신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사마장자와 마마장자 이야기예요. 사마장자와 마마장자 설화는 호남 지역의 씻김꽃에서 주로 구송되며 저승을 속이는 장자의 이야기를 다룬 무속 신화로 알려져 있어요. 사마장자는 삼화장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마마장자는 우마장자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며느리의 효심과 마마장자의 지혜로 죽음을 피하고 저승에서도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뚝개바위, 아진포 이야기, 사마장자와 마마장자 설화를 구현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뚝개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항상 웃으며 다녔어요. 하지만 좀 모자라고 바보 같아서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지요. 아들아, 서당에 가서 친구들이 괴롭히면 훈장님께 말씀드려. 알겠지? 네, 어머니. 아이는 친구들이 괴롭히는 서당에 가는 것이 싫었어요. 오늘도 친구들이 때리겠지? 서당에 가지 말아야겠다. 아이는 서당과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연못이 보였죠. 어휴, 오래 걸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힘드네. 아이는 연못가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꿈속에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연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먹으면 힘이 세어진다고 했어요.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꿈인가? 어휴, 배도 고프니까 잉어나 잡아볼까?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잉어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아이는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금방 잡을 수 있었지요. 배도 고프던 차에 잉어 한 마리를 모두 먹었어요. 낮잠도 자고 잉어까지 먹고 나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이는 서당에 가지 않아서 혼날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가볼까? 서둘러서 걸어가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아이는 서당으로 걸어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서당에 도착해 보니 친구들은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이를 보자 또 놀리기 시작했지요. 야, 바보 멍청아. 왜 이제 오냐? 오다가 똥통에 빠졌었냐?
어? 놀리지 말라고. 친구들은 감나무 위에서 감을 따서 먹더니 감씨를 아이의 머리에 던지며 더 놀려댔어요. 화가 난 아이는 감나무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나무가 흔들리더니 뿌리째 뽑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훈장님과 친구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죠. 아이가 힘이 세단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서 장수가 되었어요. 하루는 마을에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불어나 아무도 건널 수 없게 되었어요. 새색시가 타고 있던 꽃가마와 새신랑이 타고 있던 말도 건널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내가 건너게 해줄 테니 걱정 마시오. 장수는 꽃가마와 말을 양손에 들더니 개울 너머로 옮겨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커다란 나무를 뽑아서 다리도 만들어 주었지요. 장수의 소문은 널리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힘센 장수를 불러들여 많은 일을 시키고 신임을 했어요. 하지만 궁궐의 다른 대신들은 장수를 질투하고 모함했죠.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이 저렇게 셀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맞아요. 요괴일지도 모릅니다. 장수를 해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장수 때문에 다치게 될 것을 걱정했지요. 얘야, 사람들이 널 죽이려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걱정 마세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머니, 제가 연못에서 잉어를 잡아먹고 나서 힘이 세졌잖아요. 그때부터 여기 옆구리에 잉어 비늘이 생겼어요. 이 비늘을 떼어내면 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장수의 친구가 이 말을 듣게 되었지요. 장수의 친구는 궁궐의 신하를 찾아가서 자기가 장수를 죽일 테니 큰 상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신하들은 큰 상을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친구는 날마다 장수의 뒤를 몰래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수는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이 틈을 타서 친구는 장수 옆구리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어냈어요. 그러자 장수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죽고 말았어요. 장수가 죽고 며칠이 지나서 연못에서는 날개 달린 용마가 장수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용마는 장수의 마을을 빙빙 돌더니 장수가 입었던 갑옷을 뚜깨 바위에 넣고는 뚜껑을 닫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도 경북 영주에 가면 이 뚜깨 바위가 마을을 지키고 있대요. 아진포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고기잡이를 하는 늙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까치가 떼를 지어 모여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바위도 없는데 까치들이 어떻게 모여 있을까? 할머니는 까치떼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한참을 노를 저어 가보니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배가 한 척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커다란 배 안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숲에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배 안에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자를 열었다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노. 아이고, 아니야. 내 눈에 띈 것을 보면 반드시 내가 열어보아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안에는 남자 아기와 7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성은 석시라 하고 이름은 타레라고 지었어요. 처음 아이의 괴짝이 있는 곳은 까치들 덕에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까치 작자에서 세 조자를 버리고 석시라고 하였고요. 또 괴를 풀고 알에서 태어났으므로 이름을 타레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기를 정성 들여 키웠어요. 그러면서도 아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 너무 궁금했지요. 날마다 아기가 어떻게 자기에게 올 수 있었는지 알려달라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할머니를 태우고 어딘가로 흘러갔어요. 어딜 가는 거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름은 외국의 동북천리쯤 되는 용성국이란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 왕궁에 도착한 구름은 할머니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후 왕비님이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지요. 저는 정여국의 왕녀로 용성국 왕과 결혼한 왕비입니다. 제가 아들 낳기를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알이었어요. 왕은 불길한 징조라 생각하고 바다에 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을 상자에 넣고 보물과 함께 바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꿈에서 만났던 왕비님이 타레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레는 자랄수록 총명하고 지혜로웠어요. 얘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도록 하거라. 타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에게도 효성이 지극했지요. 학문의 힘을 쓰고 크게 깨달은 타레는 신라의 둘째 임금 남해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 최고의 관직인 대보 벼슬에 올라 정사를 보좌했지요. 뛰어난 타레의 정사 능력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었어요. 그러자 유리왕의 뒤를 이어 신라 넷째 임금의 왕위에 올랐어요. 100여 년 전 세운 타레왕의 상륙비는 지금도 아진포 양아림 숲을 속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마장자와 마마장자. 충청도 예산 어느 마을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사이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마장자는 재산이 계속 불어나 마을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고요. 마마장자는 재산이 계속 줄어들더니 끼니까지 걱정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마마장자는 굶고 있는 가족들을 보다 못 견디어서 사마장자를 찾아갔어요. 이보시게, 안에 있는가? 잠시 후 마마장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보게 날세, 나 마마장사일세. 사마장자는 굳은 표정으로 마마장자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로 왔는가?
혹시 쌀을 얻으러 왔는가? 그렇다면 당장 돌아가게. 우리 집에는 자네에게 줄 곡식은 없다네. 사마장자는 자기 말만 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마마장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뒤돌아섰지요. 그때 누군가가 마마장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어르신! 저는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본래 고약한 분은 아니시니 놓여 마십시오. 며느리는 곡식 자루를 마마장자의 손에 쥐어주고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네. 그런데 멀리 뒷산 꼭대기에서 산신령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산신령은 친구를 박대하는 사마장자를 보자 화가 났지요. 산신령은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사마장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마장자의 집 앞에서 연부를 외우며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그 집 하인이 나와 스님을 끌어당겼어요. 스님, 어서 가세요. 여기 계시다가 봉변을 당하십니다. 하인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연부를 외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밖이 왜 이리 소란한 게냐? 사마장자가 화를 내며 문을 열어보았어요. 장자님, 스님께서 시주차 나오셨습니다. 시주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사마장자는 소리를 치며 하인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담배대를 들고는 스님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시오. 나한테 시주를 받으러 오셨어? 나는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지낸 사람인데 내가 시주를 할 것 같은가? 당장 나가시오! 사마장자는 스님에게 발길질을 하며 내쫓았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시주쌀을 챙겨 스님을 쫓아가 붙잡았지요. 스님, 용서하세요. 인과응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스님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며느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죠. 종아수를 떠놓고 집안에 탈이 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안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더니 갑자기 사마장자가 푹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눕히고 보살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지요. 마을의 용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고민 끝에 마마장자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집안 살림은 어려웠지만 마마장자는 세상 이치에 밝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장자님, 계십니까? 장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시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마마장자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차갑게 돌아섰어요. 장자님, 장자님은 세상 이치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시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사정을 하자 사마장자는 며느리의 효성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지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한다. 먼저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7섬으로 술을 해서 7개의 상을 차리거라. 또 7켤레의 새 신발과 돈 7냥을 챙겨서 오늘 저녁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가져다 놓거라. 그리고 옆에 숨어서 살펴보고 있거라. 며느리는
마마장자에게 거듭해서 감사의 절을 했어요. 그러자 마마장자는 며느리에게 일이 잘 되거든 자기 가족들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네, 장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마마장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다리 옆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날은 점점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희미한 달빛에 연기 같은 형체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너무 춥다. 야, 나는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며느리가 숨어서 자세히 바라보니 사람이 아닌 저승사자 7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를 봐. 누가 음식을 차려놨네. 아유, 배고픈데 잘 됐다. 우선 이것 좀 먹어보자. 저승사자들은 잘 차려놓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배불리 음식과 술을 모두 먹고 새 신발과 돈을 챙겨서 다시 길을 나섰지요. 그때 며느리가 7명의 저승사자 앞에 나타나 엎드려 빌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저승사자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저희 아버님은 사마장자입니다. 저승사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오늘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였거든요. 제발 제 정성을 보시고 살려주세요. 어쩌면 좋아. 음식도 다 먹었는데. 저승사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마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잡아가기로 했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아버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곧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다가 열이 내리며 편안한 얼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마장자는 건강한 모습 그대로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숨이 끊어졌단 기별이 왔어요.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 대신 마마장자를 잡아간 탓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는 마마장자에게 달려가 통곡을 했지요. 장자님, 어떻게 가시려던 것이었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며느리는 자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마마장사는 저승에 끌려가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네가 부모도 친구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렸다.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가거라. 저승사자가 마마장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웬 노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염라대왕님, 다시 잘 살펴주십시오. 지금 끌려온 자는 조상 제사도 잘 받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죽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노인의 말을 듣고 염라대왕은 다시 업경대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닌 마마장자였던 거예요. 염라대왕은 놀라서 마마장자를 잡아온 저승사자를 불렀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사마장자가 아니란 말이냐? 저승사자들은 덜덜 떨면서 사실대로 모든 이야기를 했지요.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저승사자들은 밥과 술을 잘못 얻어먹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염라대왕은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마마장자는 잘못 잡혀온 것이니 세상으로 돌려보내거라. 그렇다면 다시 사마장자를 잡아올까요? 아니다. 그것 또한 사마장자의 복이니 그대로 두거라. 이렇게 해서 마마장자는 다시 이승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깨어나자 감격하며 통곡을 했지요. 마마장자는 웃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정말 복덩이로구나. 며느리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모두 소문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칭찬하며 감탄했지요. 죽을 뻔했던 사마장자는 지난 일을 깊이 뉘우치고 자기가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죄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뒤로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